최근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거의 모든 운전자가 저랑 눈이 계속 마주치고 보행길로 훅 치고 들어왔다 싶으면 머리 숙이면서 차 안에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게 묘하게 안정감이 있다고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저도 출퇴근으로 차를 사용하다 보니까 뚜벅이 시절을 잊고 있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운전자한테서 느끼는 안정감이라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나 건널 거니까 조심해 라는 표정으로 막 째려보고 있고 그랬죠. 운전자가 생각하기에는 횡단보도까지 충분한 제동거리가 나오지만 저 같은 뚜벅이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대체 왜 한국에서 못 느낀 감정을 여기 와서 느끼나 싶었는데 답은 썬팅하지 않는 유리인 얇은 틴팅에 있었습니다. 뭐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나 운전 습관 제 알 바 아니고 그냥 보여지는 운전자의 표정이나 행동이 단순히 밖에서 보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차량이 다 틴팅된 차량이 즐비하죠. 특히 경험상 미국이나 유럽도 틴팅된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한국만 틴팅이 유독 많은 걸까요? 그래서 틴팅에 대해 가볍게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틴팅이 뭐냐면 썬팅이죠. 틴팅이 맞는 말이지만 편의상 썬팅으로 하겠습니다. 썬팅을 왜 하냐? 햇빛이 뜨거우니까요. 썬팅은 농도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도가 아래로 갈수록 엄청 진하죠? 햇빛을 더 잘 가리겠고요. 그래서 유리에 썬팅이 안 되어 있으면 직사광선에 취약하고 눈이 부시죠. 그래서 썬팅은 장점이 많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햇빛을 가리거나 파손된 전면 유리에 파편이 운전자한테 튀는 걸 막아주기도 하죠. 여름철 햇빛 노출을 낮춰 연료 효율을 올려준다는 기능적인 이유도 존재합니다. 썬팅 안 하면 주차할 때마다 이렇게 내부에 돗자리 같은 거 펼쳐놓고 있어야 할 수도 있어요. 디자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고급 차량이나 택시에서는 뒷좌석 승객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해야 되니까 짙은 썬팅을 하는 건 흔합니다. 고급스러움과 세련미를 느끼게 해주기도 하고요. 내부에서는 한적하고 프라이빗한 느낌을 연출할 수도 있죠. 또한 썬팅을 한다면 시각적 대비를 통해 자동차의 디자인을 더 스포티하고 공격적이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가 검정색으로 가려지니까 자동차의 면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차체가 아래로 낮게 깔리고 스포티해 보이겠죠? 근데 이런 좋은 썬팅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아니 진짜 썬팅 개꿀인데 왜 불법인가요? 썬팅이 문제되는 이유는 자동차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에어백 같은 안전장치의 위치 때문에 C패드의 어퍼 디자인이 제한되는 인테리어나 지금의 자동차의 외곽이 보행자를 어떻게 치는 게 더 안전하냐를 기준으로 익스테리어도 둥글둥글하게 변했죠. 자동차의 가장 큰 이슈가 예나 지금이나 안전이란 겁니다. 마찬가지로 썬팅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후방 주차하거나 밤길 달릴 때 창문 열고 하시는 분 꽤 되시죠? 확실히 진할수록 진짜 안 보이긴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은 썬팅에 대해서 대부분 규제합니다. 참고로 투과율 퍼센테이지가 낮을수록 진한 겁니다. 유럽의 각 나라의 썬팅 규제를 한번 볼까요? 여기 유럽 자동차 강국인 5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을 보면 앞유리랑 전면유리의 광투과율이 거의 70에서 75% 정도이고 뒤쪽 창문들은 해당 사항 없고요. 프랑스 보시면 앞유리에는 선바이저를 형성하는 상부에만 가능하다니까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전면유리는 광투과율 70% 이상입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뒤쪽 창문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독일도 앞유리는 썬팅이 아예 불가하고요. 전면 유리에도 광투과율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얘 또한 뒤쪽에 해당 사항 없고요. 이탈리아도 독일과 마찬가지고요. 스위스는 영국과 프랑스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모든 나라의 경우 보시는 거와 같이 진한 썬팅을 시공한 경우 법적으로 차량의 운행까지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해 두고 있더라고요. 미국도 대부분 주가 유럽과 비슷하게 앞유리 70%를 유지합니다. 근데 미국 LA에 살고 있는 제 지인이 한국보다는 아니지만 썬팅된 차량이 흔하다고 하는 거 보면 주마다 다르게 규제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썬팅 허용 한도를 초과하면 유럽과 마찬가지로 소환장이나 차량 검사와 같은 처벌을 빡세게 받고요. 어떤 주에서는 경찰이 불러다 놓고 바로 썬팅을 띄워버린다고 들었습니다. 일본도 앞유리 규제가 70%인데 이 뉴스를 보시면 규제가 있는 만큼 빡센 매뉴얼의 나라답게 아예 시공 업체까지 세게 처벌 때린다고 하네요. 사실 한국도 무차별적인 썬팅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앞유리 70%이고 전면유리 40%입니다. 앞서 제시한 나라보다는 좀 널널하죠. 웃긴 거는 썬팅 시공업체 가면 법적 규제가 70% 이하인데 50%, 35%, 15%, 5% 농도 기준으로 분류해놓은 곳도 많더라고요. 심지어 국민 썬팅 농도가 전면 35%, 축 크면 15%면 말 다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당국에서는 단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라떼 얘기를 들어보면 과한 썬팅에 단속도 했었고 한국 차들도 많은 차량에 썬팅을 하지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리서치를 좀 해보니까 국민적으로 너무 보편화돼서 대대적인 단속이 좀 부담스럽다며 처벌이 쉽지 않고 썬팅이 불법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국 의지를 떠나서 단속하면 아주 노발대발할 인물들이 뻔히 보이죠? 이해하긴 합니다. 한국의 썬팅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의견을 보았는데 일반적으로 본인의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거나 야쿠자가 타는 차 같거나 갱스터 같다는 인식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몇 개의 소수의 의견으로 일반화할 순 없지만 그 정도가 심한 건 맞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자동차는 나만의 공간이죠. 자동차의 프라이빗한 공간성이 대두되는 이 현대의 시기에 많은 카메이커 업체들은 인테리어 빔 자체도 리빙 스페이스나 엔터테인먼트 스페이스 같은 탑승자의 휴식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하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간의 프라이빗함이라는 것은 이런 거창한 게 아니라 단지 나 외에 아무것도 안 보이도록 그냥 시야를 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뻥 뚫려있는 공용 공간에 서로의 시야를 차단하는 이런 파티션 달랑 하나 놓는 것도 내 공간처럼 느끼게 해주는 심리에 큰 역할을 줍니다. 파티션이란 공간에서는 아주 꼭 필요한 디자인인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썬팅이란 자동차라는 공간 안에서는 아주 필요한 필수템인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프라이빗함은 움직이는 자동차 안에서는 무기가 됩니다. 익명성으로 말이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을 정차된 자동차가 아닌 움직이는 자동차 안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익명성을 보장받는 이 이동 공간 안에서 내가 안 보인다고 더 난폭 운전을 할 수 있고 보행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해서 보행자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위협을 가하기도 하겠죠. 보행자도 운전자가 안 보이니까 뭐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뭐 알 수도 없고요. 물론 한국에서 썬팅을 안 하는 것이 이러한 현상을 낮춘다는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제 뇌피셜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인지상정으로 생각해보세요. 경적을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나라, 진한 썬팅으로 서로 간의 수신호를 확인할 수 없어서 운전자 간의 의사소통으로 정말 비상시에 쓰이는 비상깜빡이로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는 나라. 만약 이런 한국이 얕은 썬팅을 일반적으로 선호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까요? 애석하지만 경찰 당국도 뭐 손쓸 방법이 없다는데 뭐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어차피 하실 거면 너무 편의만 생각하지 마시고 썬팅의 다른 이면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간단하게 영상 찍어봤습니다. 물론 제가 뭐 된다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 드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물론 썬팅된 차량 타고요. 하지만 이왕 영상 찍는 김에 썬팅 한번 벗겨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불법이기도 하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하면 뭐 당연히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붙은 차만 타면 진한 썬팅을 방패삼아 난폭 운전하시는 분노 조절 자리분들이 더 이상 없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